결승골 플러스 맘, 챔스 데뷔골. 경기를 지배한 김민재, 7경기 연속 클린시트. 김민재는 월드클래스다. 미넨 vs PSG. UCL 데뷔골이자 결승골의 주인공 김민재가 공수양면에서 맹활약하며 승리를 이끌었지만 현지 매체들은 또다시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바이에른 뮌헨은 27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뮌헨은 3승 2패로 리그 페이지 11위로 도약했고 공식전 7연승을 달렸다. 이번 시즌에는 코리안 리거 6명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뛰고 있다.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양현준, 셀틱, 황인범, 페예노르트, 설영호, 츠르베나 즈베즈다, 김민수, 지로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유럽대항전 조별리그 진행 방식이 리그 페이지라는 형태로 바뀌면서 경기 수가 더 늘어났고 많은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 수 있게 됐다. 독일 거함 뮌헨의 철벽 수비를 맡고 있는 김민재와 프랑스 절대강자 PSG의 이강인의 맞대결 가능성이 떠올랐다. 경기에 앞서 김민재가 뮌헨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강인은 PSG 교체로 출발했다. 이번 시즌 리그 6골을 터뜨리고 있는 이강인의 날카로운 공격을 6경기 무실점을 기록 중인 철벽 김민재가 막을지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김민재였다. 팽팽하던 경기는 전반 38분 김민재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균형이 깨졌다. 전반 38분 코너킥 상황에서 키미히가 올려준 볼을 사포노프 골키퍼가 걷어내려 했지만 김민재 앞으로 떨어졌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김민재가 깔끔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뮌헨은 한 점 차로 리드하면서 전반전을 1에서 0으로 마무리했다. 후반에도 김민재의 활약은 계속됐다. 특유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비로 상대 공격을 적재적소에 차단했고 깔끔한 태클로 상대가 일찌감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 뮌헨은 후반 11분에는 덴벨레가 데이비스에게 과도한 태클을 시도했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까지 점했다. 이후 이강인이 들어오면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이강인은 덴벨레가 퇴장당한 뒤 후반 20분 자이르 에메리와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밟았다. 30분 남짓 두 코리안 리거가 맞대결을 펼쳤다. 이강인은 짧은 시간에도 날카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며 고군분투했지만 더 이상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웠다. 결국 김민재의 선제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뮌헨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로써 뮌헨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뮌헨이 클린시트로 7연승을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무실점 연승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뮌헨이 이보다 더 오래 무실점 승리를 가져간 건 당시 유프 하인케스 감독 시절의 10경기 클린시트 기록이다. 경기 후 김민재가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우에파는 공식 채널을 통해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기록한 김민재가 최우수 선수라고 발표했다. 김민재는 최고 속도 시속 33.6km, 뛴 거리 17km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록상으로도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김민재였다. 축구 통계 매체 폼업은 김민재에게 최고 평점인 8.3점을 줬다. 김민재는 90분 동안 한 골, 패스 성공률 93%, 59회 중 55회 성공, 볼 경합 3회 성공, 볼 터치 75회, 롱패스 2회 성공, 태클 1회 성공, 차단 1회, 걷어내기 7회, 헤더 클리어 4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3회 등 준수한 컨디션을 자랑했다. 현지 매체도 찬사를 보냈다. 독일 TZ는 김민재에게 유일한 최고 평점 1점을 부여했다. 독일 매체는 1점을 가장 높은 점수로 보고 5점을 가장 낮은 점수라고 평가한다. 매체는 올 시즌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했고 24번째 연속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챔피언스리그 데뷔골로 뮌헨을 선두로 이끌었다. 그는 또한 수비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뮌헨 수비의 안정화를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는 괴물 김민재가 자신의 자리를 계속 닫았다.
미넨 진영으로 들어온 거의 대부분의 크로스를 머리로 걷어냈다. 전반 38분에는 적시적소에 들어와 헤더 슈팅으로 앞서 나갔다. 고 칭찬했다. 다만 스카이 스포츠는 김민재에게 주요 선수들과 같은 2점을 부여했다. 1점은 아무도 없었다. 독일 빌트도 김민재에게 1점이 아닌 2점을 줬다. 빌트는 평소 김민재에게 박한 평가를 내리기로 유명하다. 우파메카노, 키미이와 함께 가장 높은 점수였지만 김민재가 공식전 7연속 무실점 승리뿐 아니라 유일한 결승골로 승리까지 이끌었음에도 다른 선수들과 같은 2점이었다. 매체는 괴물 수비수가 헤더 괴물이 됐다. 2m가 되는 거리였지만 헤더로 1에서 0을 만들었고 수비도 단단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미넨에 패배한 PSG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PSG는 5경기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리그 페이지 26위로 떨어졌다. 이번부터 개편된 챔피언스리그는 1위부터 8위까지 다이렉트로 16강에 진출하고 9위부터 24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진출이 가능하다. 25위부터는 자동 탈락이다. 3경기를 남겨두고 승점 4점에 그친 PSG가 난관에 봉착했다. 2. 파리 생제르맹 불화 멤버 결국 떠난다. 이적 근접. 스페인 무대 복귀 유력. 루이스 엘리케, 54 스페인, 감독과 사이가 틀어진 파비안 루이스, 28 파리 생제르맹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라리가, 강호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루이스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라리가 무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알레티 프란시아는 5일 한국 시간 루이스는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에 가까워졌다 라고 알렸다. 해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지는 7만 9천 명이 팔로워를 보유했고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 소속 산티 아우나 기자를 비롯해 다수의 기자가 팔로우하고 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은 엘리케 감독과 몇 선수들 사이에서 불화가 발생했다. 엘리케 감독이 선수단을 대하는 방식에 우스만 덴벨레 27, 프레스넬 킴펜베 29가 크게 분노했고 주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 루이스도 이들의 편에 섰다. 루이스는 이번 시즌 공식전 17경기 출전했는데 경기당 출전 시간은 51.2분에 그쳤다. 엘리케 감독이 비티냐 24, 워렌 자이르의 머리 18, 주앙 네베스 20 등 젊은 미드필더들을 선호하면서 루이스를 차순위로 뒀다. 루이스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미래가 불안해지자 디에고 시메오네 54 아르헨티나 감독이 그를 영입 명단에 넣었다. 시메오네 감독은 중원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루이스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 대응하고자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다. 9,500만 유로, 약 1,426억 원을 사용해 훌리안 알바레스 24를 영입했고 코너 갤러거 24, 로뱅 르 노르망 28, 알렉산더 쇠를로트 29 등 준척급 선수들을 데려왔다. 여기에 루이스까지 더해 강력한 선수단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루이스가 이미 엘리케 감독 눈밖에 났기에 파리 생제르맹이 그를 매각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파리 생제르맹은 엘리케를 임대 이적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완전 이적으로 동행을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한 대표팀 동료들이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루이스에게 매혹적인 목적지다. 프랑스 매체 풋01은 5일 르 노르망이나 코케 32가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루이스에게는 더 편안할 것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한다. 라며 파리 생제르맹은 욕심부려 2027년 6월에 계약이 끝나는 루이스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 라고 전했다. 스페인 국가대표인 루이스는 뛰어난 왼발킥 능력과 왕성한 활동량을 겸비한 중앙 미드필더다. 그는 레알 베티스, 나폴리 등을 거쳐 지난 2022년부터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뛰고 있다. 루이스는 이적 파리 생제르맹 입단 첫 시즌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팀의 중원을 책임질 것으로 보였으나 스페인 대표팀 시절 갈등이 있었던 엘리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입지가 위태로워졌다.